네, 10월 11일, 오늘 화요일, 네, 월요일 같은 화요일 라이브 364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, 여러분들 뭐 지나가시다가도 아마 여기 바로 교대에도 있고요. 교대역 그 출구, 저희 1번 출구 맞은편인데, 맞은편 출구에서 내리자마자 보면은 거기도, 뭐 분양, 호텔형 분양 사무실, 지금은 모르겠어요.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호텔형 분양유 같았는데, 근데 뭐 비단 뭐 교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면은 뭐 분양형 호텔 해가지고 뭐 호텔 수익, 뭐 연수익 뭐 8%, 10%, 뭐 9% 보장해가지고 아마 그런 전단도 받아보셨겠지만 아마 지나가시면서 아마 그런 모델하우스 그 분양 사무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, 지금 홍태경매도 이제 그런 분양형 호텔, MPL 뭐 70%, 뭐 60% 얘기도 하고요. 뭐 처음엔 70%였다가 뭐 이 호텔 MPL, 뭐 당연히 채권자는 1금융 은행권입니다. 다 1금융 은행권이고요. 이게 뭐 그냥 잘못 나간 대출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채권인데, 이게 이제 이자가 달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연체가 돼가지고 이게 MPL로 나와서 경매로 들어가기 직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것, 예정 앞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부실채권 MPL을 홍티경매에 매각하겠다. 아니면 이제 제가 사겠다는 의사표현은 아니고요.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이 이거를 되게 싸게 나왔다고, 괜찮다고, 호텔 운영 잘 된다고, 그래요? 저는 처음에는 호텔이 통째로 나온 줄 알아요. 그 물건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고요. 이제 그 호텔에 대한 또 신뢰가 되니까 제가 어느 호텔인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, 뭐 지금도 제주도에 있는 호텔 여러 개 있잖아요. 큰 호텔, 작은 호텔 많이 있는데, 뭐 저 아이한테 그 MPL 매수 제의한 호텔은 진짜 뭐 말 그대로 깨끗해요. 깨끗한 호텔이고, 지금도 그 저 경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영업은 뭐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호텔이 통째로 나온 줄 알고, 뭐 야, 저 호텔 통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, 30억이면 뭐 낙찰가도 그렇고 충분히 뭐 이거는 뭐 배당 받겠다. 그리고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분명히 객실수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50배가 넘은 객실수로 알고 있는데, 뭐 그 중에 10개, 그래서 10개 호실만 뭐 담보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전체 객실 중에 이제 그 10개만 MPL이 나온 거고,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유주는 그 호텔 측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분양한 사람들이 따로 주인들이 있는,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텔 측에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50개 중에 10개만, 40개는 분양을 한 거고 10개에 대해서만 이제 그 경매에 들어가기 직전이라 그거를 매수해서 이제 뭐 저희한테 불을 좀 꺼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그 다음 뭐 수순을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제의를 한 건데,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양용 호텔에 대한 MPL도 그렇고요. 그 MPL 관련한 또 호텔은 어떤 것인지 뭐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이 분양형 호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호텔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.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왜 아파트도 초기 분양을 하잖아요. 분양하면 이제 분양 대금들이 돈으로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건데, 호텔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호텔을 뭐 건축한다. 땅을 사놓고 이 땅에다가 뭐 건축을 한다. 땅을 사지도 않고 분양하는 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, 뭐 사기꾼들이 어쨌든 일단은 뭐 호텔을 땅도 사고 건물도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호텔을 짓고 그 투자자들한테 객실을 하나씩 주는 거죠. 뭐 홍길동은 뭐 501호, 뭐 이길동은 502호, 또 고길동은 뭐 이분은 투자금이 좀 높으니까 이분은 바다뷰로 예를 들어서 뭐 903호 뭐 이런 식으로 객실을 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호텔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일반 투숙객들이 와서 또 호텔을 이용을 하고 뭐 룸서비스도 먹고 뭐 호텔에서 조식도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 어쨌든 뭐 돈을 쓸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투자한 그 객실을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수익 제한은, 저는 뭐 제한은 되게 좋아요. 함께 돈을 모아서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질 능력은 안 되지만 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운영을 잘할 수 있다. 나한테 돈을 좀 모아달라. 그래서 모아갖고 운영을 잘해서 나눠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오늘 아침에 바로 쳐봤어요. 호텔 분양 딱 쳐봤더니 이제 광고입니다.
하나 포레나, 천안 아산 이것도 광고고요. 호텔 분양, 회원권 VIP 전문사는 이건 뭐 분양 대행사 이것도 분양인 것 같은데. 속초 하이드 존슨 뭐 그다음에 푸르지오 뭐 하여튼 제가 여기서 몇 개는 클릭해 봤는데 이제 호텔 분양하는 데도 있고 이제 분양한 호텔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보니까는 몇 개는 이제 호텔 분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객실 하나당 얼마씩 분양을 하고 뭐 중도금 대출은 얼마가 나오고 잔금 대출은 얼마가 나오고 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뭐 그런 광고더라고요. 일단은 뭐 이 호텔을 분양을 받으면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호텔을 갖는 거예요. 어우 뭐 저 큰 호텔에 전체를 갖게 되는 느낌도 들고 나 이 호텔에 지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뭐 전체 큰 호텔에 뭐 501호 뭐 1202호 뭐 아니면 1506호 그 호실 하나가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저 호텔 저 호실은 뭐 내 이름은 뭐 문패는 안 달려 있지만 저거는 분명히 등기부등본상 내 거거든요. 내 거니까. 그런데 문제는 호텔을 분양을 받으면은 이제 그 대부분이 분쟁이 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은 당신 거니까 운영은 우리가 하고 당신 주인이고 우리는 수익금을 나눠주는데 뭐 보니까 옵션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1년에 몇 번은 뭐 내가 내 호텔에서 묵을 수 있게 뭐 해준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호텔 객실은 내 거지만 이게 운영은 내 맘대로 못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요. 그러니까 운영사가 독점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얘네가 얼마를 버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나 이런 부분이 뭐 잘 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기사에는 잘 되는 데는 못 찾겠어요. 근데 안 되는 뭐 돈을 돌려달라, 계약을 해지하겠다, 뭐 소송하겠다, 뭐 이런 기사들만 넘쳐나지 이 호텔 투자에서 뭐 제대로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이렇게 돈을 벌었어라고 하는 기사는 없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죠. 예.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호텔에 투자하면 연수익 8% 이상을 보장하겠다. 그래서 광고 문구는 항상 요 문구에 꼭 들어가요. 평생 동안 매월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안정적인 삶을 노후 대책을 마련해라.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. 분양사무실 가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분양사무실은 없어요. 어저께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 객실 호텔 분양이라는 거 뭐 유튜브에 쳐보니까 또 그런 뉴스 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뉴스 기사들이 좀 있어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하나 하면은 뭐 하나 하면 월 80만 원? 그러니까 생각해서 야 이거 5개 하면은 월 400만 원이면은 야 내 노후는 괜찮겠다 라고 해서 어떤 분은 뭐 퇴직금인가 뭔가를 다 5개 호텔에 그냥 말 그대로 몰빵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셨는데 문제는 호텔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은 내 건데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케이스 그런 성공 사례는 정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리고 호텔이 너무 많아요. 지금 제주도에도. 네. 자, 제가 쳐봤잖아요. 네이버에서 수익형 호텔 분양 성공 사례. 그럼 보통 네이버에 뭐 이렇게 그 문자만 치면 호텔 분양이라는 거 성공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네이버가 쫙 찾아가지고 알려줄 텐데 없어요. 여기 보시면 분명히 기사 잘 글씨가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토론토요? 토론토가 어디지? 제가 토론토가 저기 동부입니까? 저기 서부입니까? 서부엔 못 본 것 같은데. 네. 하여튼 뭐 제가 지난번에 캘리포니아를 갔다 와서 미국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반가운 마음이 좀 있네요. 자.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여기 제가 수익형 호텔 분양 성공 사례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보세요. 수익형 호텔 분양 사기 투자금 회수 가이드 그러니까 성공 사례라고 쳤는데 성공 사례는 검색이 안 되고 맨 저기 보면은 투자금 회수 가이드 어떻게 하면 투자금 회수할 수 있냐 그다음에 분양 계약 해제 분양을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야. 근데 해지도 마음대로 안 돼. 그러니까 반환 조정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정 성립 변호사가 올린 거고요. 또 성공 사례라고 있어요. 성공 사례인데 그게 호텔 투자 성공 사례가 아니라 수익금 미지급으로 분양대금 다시 되돌려 받는 그 성공 사례라고 얘기해서 이제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. 네.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게 여기잖아요. 불인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동산. 두 번째 수익형 호텔 여기 누가 또 썼어요. 그래서 불인이는 부동산 경매 이제 초보 어린이를 뜻하는 얘기겠죠.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두 번째로 어떤 분이 썼어요. 여기
보니까 이제 수익형 호텔은 아니다. 그러니까 성공 사례라고 그 쳐도 카나다 동부군요. 토론토가 미국이 아니구나. 네. 그죠. 토론토는 미국이 아니죠. 제가 또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세계 지도를 제가 뭐 어느 나라인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계사를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서 네, 저는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성공 사례라고 해도 성공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 수익형 뭐 호텔을 분양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아마 이게 한 달이 두 달이 뭐 또는 세 달이 넘겨서 이렇게 아는 사람 찾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와, 이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. 그런 데 같으면은 투자할 만 하겠죠. 그런 데가 운영을 다시 제2, 제3을 만든다고 하면 투자해야 되겠죠. 근데 대부분이 성공 사례가 찾기가 어렵고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. 이런 기사들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쳐봐도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텔을 짓고 있는다는 얘기죠. 저는 제주도에 그 많은 호텔이, 근데 물론 뭐 관광객이 이제 앞으로도 많아지고 하면 그런 호텔들이 성업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. 뭐 그걸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닐 테지만,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투자 때문에 호텔은 운영이 되더라도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지금 질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분양 사무실, 이 분양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아이러니한 게 아닐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경매를 찾아봤어요. 여러분들도 아마 경매 쳐봤어요. 경매에서 숙박시설, 뭐 호텔, 뭐 아니면 모텔은 빼고요. 숙박, 호텔, 뭐 객실,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.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 것만 이제 예를 들었는데, 제주도 보면은 지금 예정 물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것도 한 20여 개 이상이 돼요. 근데 보면은 재밌는 거는 감정가는 뭐 1억 3천, 뭐 1억 1천, 뭐 어떤 건 4천짜리도 있지만 콘도는 뭐 1억 5천,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1억 5천, 4천 넘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유찰 뭐 5, 6회 1억 3천 감정가인데 지금 4,500인데도 낙찰자가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. 또 어떤 거는 1억 6천인데 3,900까지 떨어졌어요. 24%까지.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 낙찰자를 못 만난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럼 이 호텔들이 이렇게 유찰이 되니까 이건 뭐 제대로 운영이 되는 호텔인가? 궁금하잖아요. 쳐봤죠. 그랬더니 제주 KF 알레그리아 호텔, 요거 경매 나온 호텔 객실이 하나 있어요. 몇 개 있는데,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박스 쳐놨죠. 2022년 6월 29일이 25일인가? 그러니까 불과 석 달 전에 이분이 제주도 이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고 후기를 올린 거예요. 이 가짜 아니잖아요. 이분은 개인 블로거니까. 그래서 이분이 호텔 객실 사진도 막 찍고서 호텔의 장점, 잘 잤다, 좋다. 제가 보니까는 되게 만족하고 가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도 올리셨으니까. 근데 KF 알레그리아 호텔,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. 이 호텔이거든요. 2층 209호가 나왔어요. 감정가는 1억 4천인데 지금 2,300까지 떨어졌어요. 17%까지. 쭉 떨어졌는데 이제 10월 11일 오늘 경매거든요. 낙찰 될까요, 이거? 글쎄. 근데 이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, 이거? 2,300이라도 안 받는 거죠. 왜? 이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. 이 209호를 낙찰을 받으면 내가 이 호텔 객실의 소유주가 돼서 말 그대로 얘네가 분양할 때 홍보했던 대로 따박따박 연 8%, 9%, 10% 수익을 받을 수 있겠네. 받을 수 있으면 투자로 왜 하지? 왜 안 하겠습니까?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.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. 뭐 이거를 모르는 사람, 이걸 뭐 모르고 이걸 놓쳤겠어요? 모르고 놓친 게 하나라면 이해가 되겠지만, 이런 호텔 경매 나온 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뭐 몇십 개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등기부 사항을 보면은 이 수협에서 이제 1억 320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원금이 한 8천쯤 돼요. 근데 원금 8천에 원금 8천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뭐 이자 그동안 못 받은 거 감안을 하더라도 뭐 엄청난 금액을 손실을 하겠죠. 이거 하나 객실당 최소한 6, 7천만 원 이상은 손실은 무조건 예상하는 거죠. 예. 아이고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제주 윈스카이 호텔. 여기도 이분이 제주행 윈스카이 호텔이라고 해서 또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. 호텔 숙박 후기.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쓴 거예요. 괜찮다.
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. 이게 불과 이제 올해 몇 월 달입니까? 이게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? 예, 22년. 예,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. 몇 달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이 또 경매에 나왔죠. 호텔 윈스카이 여기잖아요. 1억 3,600인데 쭉 떨어져서 오늘 이제 진행이 돼요. 34%. 예, 4,600에 진행이 됩니다. 아니 연수익 8% 10%가 나오면 이거 낙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세상에 1억 3천짜리가 지금 34%까지 떨어졌는데 1억 3천에 대비 어쨌든 뭐 4,600에 8%는 아니잖아요. 투자금 대비 8%라는 거니까 애초 분양가 대비니까 뭐 분양가가 1억 3천은 아닐지라도 1억 원은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1억 원에 8%면은 1년에 거의 800을 준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4,600 투자해서 800을 받으면 수익률이 20% 가까이 되는데 거의 20% 가까이 되죠? 그러면은 투자할만 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낙찰자가 나올까요?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호텔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여전히 숙박 후기가 올라오고 만족도가 있다고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객실 하나하나당 소유주들한테는 돌아오는 수익은 알 수가 없다.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겠죠. 이것도 등기부 사항을 보니까 농협에서 와 채권 최고 1억 8,600을 잡았어요. 이 농협은 원금 1억 5천일 텐데 이것도 무조건 손실이죠. 이건 뭐 원금의 7, 80% 근데 빌려주고 이자 못 받은 거 치니까 뭐 이거는 원금 다 손실했다고 보면 되죠. 예, 이렇게 손실이 나는 케이스. 근데 이 모텔에 이 호텔에 어떻게 이렇게 객실 하나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을까? 지금도 대출이 나갈 거예요.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. 예. 참 재밌는 거죠. 분명히 객실에 돈을 빌려줬다가 이렇게 유찰이 돼서 이렇게 돈을 떼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객실에 대출이 나간다는 거지. 참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. 예. 참 재밌어요. 예. 자 이번에는 이스턴 제주 라마다 앙코르 이스턴 제주 호텔인데 자 여기도 이게 8월 11일 이건 뭐 한 달 이제 한 두 달도 안 돼. 딱 두 달 전이네. 예, 이분도 이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로 소문난.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라마다 앙코르. 아유 라마다는 또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. 제가 광주에서 잡았고 여기 오다 보면은 여기 어디야 선정능력에도 라마다가 있고 자 근데 이분이 직접 뭐 두 달 전에 이렇게 가성비 좋은 호텔이라고 후기도 올렸는데 이 호텔도 역시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. 여기 사진 보시면 사진도 좋아 보여요. 그리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감정가 1억 5천인데 쭉 떨어져서 이건 11월 1일 예, 다음 달 1일 날 진행인데 24%까지 떨어졌어요. 3,600만 원. 이렇게 좋은 호텔인데 가보면 너무 좋아. 여러분 호텔 가보셨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. 일반 모텔하고는 또 급이 다르죠.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텔 객실 거기다 921호 뭐 이게 921호가 뭐 뷰가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이 위치는 제가 안 봤는데 근데 어찌됐든 9층에 21호 이 호텔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 이름으로 된 호텔 제주도에 그것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찰자가 안 나온다는 거. 예. 등기부 사항을 보니까 여기도 농협이네요. 농협에서 9,700 채권 최고액 그러면은 원금이 8천 정도 이상이 될 텐데 이것도 8천만 원 손실 예상이 되겠죠. 예,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경매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모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뭐 상가도 그렇고 보통 경매가 들어간 케이스인데 물론 뭐 상가는 경매가 들어가도 임차인이 영업을 잘하는 케이스도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근데 이제 모텔 같은 경우, 모텔이 통째로 나오는 모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최근에도 이제 모텔 경매, 모텔 이제 명도, 작년에 4개인가? 그리고 올해도 이제 좀 2개, 3개째 모텔 명도만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 둘하고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명도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모텔 부산, 뭐 구미, 뭐 천안, 뭐 저기 대전, 여기 인천, 뭐 저기 어디야 또, 근데 뭐 저기 안양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그 모텔을 제가 명도로 다니면서 단 한 곳도 제대로 그 운영이 되는 모텔을 본 적이 없어요.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. 이미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텔 문을 닫은 데가 절반이고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안 돼. 관리가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고 뭐 일하는 아주머니도 없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시트를 갈거나 뭐 청소 이런 게 엄두가 안 나니까 뭐 숙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호텔은 분명히 객실 하나가 경매가 나왔는데 물론 그 객실 하나만 영업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숙박 후기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.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경매가 뭐 예를 들어
뭐 9층에 21호가 경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9층에 21호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이거 만약에 호텔을 낙찰을 받잖아요. 객실 하나를.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문 딸 수 있냐? 문 못 따요. 그 운영하는 그 주체, 운영회사,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허락 없이는 열쇠를 안 주니까 문도 못 따고 내가 낙찰을 받은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그 안을 볼 수도 없어요. 예, 그게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영권은 걔네가 다 갖고 있으니까 요거 낙찰 받아도 운영권까지 아마 갖고 오는 건 아닐 거예요. 그리고 호텔 하나 내 거라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나? 그 운영사 자체 협조 없이는 내 객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 말하자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. 예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낙찰 받으면 말 그대로 껍데기만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숙박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돈을 받고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간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이렇게 호텔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객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. 아니, 내가 소유주인데, 내가 주인 아니에요? 우리가 보통 경매라는 거는 내가 낙찰 받으면 명도하는 때까지야 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빨리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거는 내가 소유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잖아요. 내 마음대로 저 열쇠도 바꾸고 뭐 문도 바꾸고 마음대로 하잖아요. 내 거니까. 들어가. 살 수 있으면 뭐 살고 싶으면 살기도 하고 누구한테 뭐 임대를 주려면 임대를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이니까. 내 거니까. 그런데 이 호텔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 거죠. 그러니 감정가가 1억 5천, 뭐 1억 4천, 1억 3천만 원, 1억 원이 이상 호가하는 그런 객실 그 너댓 평짜리가 이렇게 비싼데 어저께 제가 2대 가보니까 2대에 6평짜리 원룸이 1억 8천이더라고요. 월세 거의 90만 원, 100만 원 나오는 거, 한 90 나오는 것 같은데 좀 큰 건가? 어쨌든 근데 뭐 돈 몇천 더 보태가지고 2대 앞에 그 원룸을 사고 말지. 꼬박꼬박 거기는 뭐 그 나오자마자 그냥 월세 계약이 그냥 뭐 항상 수요가 넘쳐나니까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제가 뭐 돈 더 보태서 사겠지. 뭐하러 호텔을 분양을 제주도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받겠어요. 그러니까 17%까지 떨어진 유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.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서론이 긴 거는 얼마 전에 제주에 이제 무슨 호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. 얘기는 안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호텔 그 MPL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은행 측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갔으니 이제 호텔 측에서 이제 요 MPL을 홍티경매가 사줘서 경매를 좀 꺼주면 우리가 홍티경매한테 안정적인 이자도 지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땡큐죠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객실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물론 뭐 호텔 이 객실 분양은 알고 있었는데 그냥 호텔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호텔 호텔인 줄 알고 객실이 50개인가 60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괜찮다. 자료 보내달라. 그랬더니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호텔 통으로 들었는데 객실 10개 여기서 왜 10개밖에 아니지? 그냥 10개만 예를 들어 준 건가? 라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. 객실 하나하나당 개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호면 1호에 얼마, 2호는 2호에 얼마. 그러니까 통으로 잡은 게 아니라 보통은 왜 건물이 그 근저당을 설정하면 전체 건물에 그냥 다 잡지. 뭐 예를 들어서 구분상가, 그러니까 구분 소유주가 아닌 이상 1, 2, 3, 4, 5층 주인이 다르지 않는 이상은 뭐 전체 통으로 잡지. 이렇게 뭐 객실 하나하나에 잡는 게 이거 혹시 분양의 호텔?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또 확인해 보니까 한 50개, 60개 객실 중에 거의 뭐 한 80% 가까이는 이미 소유주가 딴 사람들인 거예요.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주인들이 따로 있는 거고 본인들 호텔 운영사 측에서 갖고 있는 보유 중인 그 객실 한 10개인가 15개 같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이자를 못 갚아서 들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제 MPL을 자기네들이 은행하고 주선해 줄 테니까 적당한 가격에 매수해서 자기네가 이자를 다 줄 테니까 이걸 홍티경매가 매수해서 좀 우리 경매를 좀 중지시키고 봐달라 뭐 이런 거였죠. 그래서 매수 제의가 왔어요. 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슨 뭐야 이거.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빴죠. 아니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이미 제주도도 뭐고 전국적으로 여기 호텔이 경매에 들어가서 뭐 진짜 말 그대로 17%뭐 10%까지 떨어져서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도 낙찰자가 안 나오는 형국인데 아니 이런 거를 원금의 70%에 사가라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소개해 주신 분한테 제가 뭐 얘기는 안 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고 뭐고 그 호텔 객실 경매 나온 거 많으니까 그 참고해서 이분들한테 알려주시라고 이거 절대 팔 수 없다. 팔 수도 없고 어차피 은행은 손실 날 게 뻔하다. 그리고 호텔 주인은 절대로 빚을
그 대출을 안 갚을 거다.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분들이 모르겠어요? 뻔히 알지? 은행은 모르겠어요? 뻔히 알지. 누구를 호구로 하는 거지. 이거를 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것이.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. 거저 줘도 안 받는다. 아니, 이거 예를 들어서 10개를 뭐 반값에 준다고 하더라도 10개를 갖고 와서 근저당 그 이전하는 등기 법무비도 건지기 어려워요, 이거는. 예. 이게 뭐 50% 갖고 온다고 해서 아까 보셨잖아요. 1억 5천짜리가 지금 24%인데 그게 원금이 1억 5천이 원금이 한 1억 2천 될 텐데 그럼 1억 2천에 50% 6천만 원에 사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저가가 3천 얼마 4천 얼마인데 예, 사온 금액에서 무조건 사오는 순간부터 손실이죠. 이거를 왜 갖고 오겠습니까? 바보라 그러지. 이걸 제가 갖고 오면은 주변에서 뭐 그 바보라고 하죠. 무슨 NPL 뭐 전문가니 뭐니 뭐 NPL을 뭐 제대로 하고 있는 홍태경맨이 명함 못 내밀죠. 바보라고 취급받겠죠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살 업체도 없지만 저뿐만 아니라 어느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NPL을 살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. 진짜 엄한 사람한테 뭐 엄한 데다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팔 수 있을 만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.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어떻게 또 뭐 여기저기 이제 매수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문의가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또 이거는 뭐 NPL을 뭐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 분양의 호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거니까 결론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분양의 호텔 뭐 이런 투자 제의가 오거나 뭐 지나가다 보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가셔라.